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이춘매입니다. 저의 시간 교육 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고요. 강사 소개와 중국 소개에 이어 중국어란 무엇인지, 중국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대비 및 기대감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국어란 무엇일까요? 중국어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더 있어요. 중국 소개할 때 선생님이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라고 했어요. 몇 개 민족이 살고 있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56개 민족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90% 이상은 한족입니다.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민족이 인구가 제일 많겠죠. 그 외에 55개 민족은요,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소수 민족 중에서 29개 민족은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중국어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의 언어, 즉 한어입니다. 그렇다면 한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소통이 잘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에는 사투리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투리는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소통은 가능하죠. 중국은요, 방언이 심한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은 동북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출장차 상하이에 가게 되었어요. 상하이는 남방 지역입니다. 남방 지역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외국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렇게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북방 방언을 기초로 하고 베이징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우수한 현대문화 작품의 중국어 문법을 표본으로 한 표준어를 제정하였는데 이 표준어는 푸통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중국어는 바로 푸통화입니다. 선생님은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발음이 비슷하면서 뜻이 같은 말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몇 개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읽으면은요, 소리를 듣고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中, 통화中. 네, 잘하셨어요. 통화 중. 네. 두 번째, 반장, 반장. 네, 한국어로 반장 좋습니다. 세 번째, 화장품, 화장품. 맞추셨네요. 화장품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 정리. 네, 정리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중국어는 어떤 문자로 표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문자 있을까요? 오, 한국 바로 나왔네요. 네, 잘했습니다. 나라한, 나라국 보여요. 오른쪽 한자처럼 한국이라는 뜻은 한자로 이렇게 표기하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중국어, 네, 한어는요, 왼쪽에 보이는 한자로 표기합니다. 보시면 오른쪽 한국에서 쓰는 한자는 획수가 어때요? 더 많아요. 그래서 번체자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어때요? 획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간체자라고 합니다. 간체자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국으로 바뀌고 나서 정부가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국은요, 중국어로 한국, 한국라고 읽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한국, 한국. 간체자 위에 표기한 알파벳과 비슷한 이 부분 보세요. 네, 한자는요, 뜻글자예요. 그래서 그 글자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데 한어병음이라고 합니다. 한어병음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그리고 나서 보급되었는데요.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958년부터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제일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웠나요? 그렇죠. 아, 야, 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잠과 모음부터 배웠죠.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잠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음절 구성과 한어병음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는 크다라는 뜻인데 네, 좋아요. 대라고 읽어요. 한국에서는 큰대라고 읽습니다. 크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한자 발음 표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어병음이라고 했었죠. 빨간색 이 부분은요, 성모라고 하는데 뜨라고 소리내고 노란색 이 부분은요, 운모인데요. 아라고 소리냅니다. 성모는 한국어에서 잠, 운모는 한국어에서 모음에 해당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파란색 짝대기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은 성조라고 하는데 성조는 음의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이 한자는요, 성모, 뜨, 운모, 아, 성조는 사성이기 때문에 따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이 입문 단계에서 한어병음을 먼저 접하게 될 텐데 병음은 성모, 운모, 성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병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네, 맞아요.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성모, 운모, 성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는 모두 21개인데요. 소리나는 부위에 따라서 7개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첫 줄만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뽀, 포, 모, 포. 어때요? 영어랑 비슷하죠? 네, 다음은요. 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일렬로 나란히 있는 단독으로 된 알파벳 부분, 이 부분은요. 단운모라고 해요. 이 단운모는요. 모두 6개입니다. 그리고 이 단운모를 시작으로 여러 개의 알파벳이 결합되어 결합운모라고 불립니다. 단운모를 잘 읽을 수 있으면 결합운모는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 알파벳으로 A와 I가 같이 있는 운모를 보겠습니다. 아와 이를 붙여서 읽어볼까요? 아이, 아이, 아이. 네, 쉽죠? 그리고 병음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어에 없는 부분이죠. 성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1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고 평평하게 발음합니다. 2성은요, 중간음에서 가장 높은 음까지 끌어올립니다. 3성은요, 소리를 가장 낮은 음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4성은 가장 높은 음에서 가장 낮은 음으로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성조는 어디에 표기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조는 단운모 위에 표기됩니다. 단운모는 몇 개가 있었나요?
네, 6개가 있었어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오, 으, 이, 우, 유. 네, 이렇게 6개 단음모가 있는데요. 성조는 단음모 위에 표기된다. 알파벳 I를 보겠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이라고 읽었었죠. 네, 보세요. 이는요, 위에 점이 사라지고 성조가 대신 그 자리에 표기되었습니다. 선생님이 6개 단음모를 색깔별로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인지는 다음 수업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조를 붙이면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지 단음모 아를 예시로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조를 가르치다 보면요. 특히 이성과 사성 표기가 방향이 많이 헛갈려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성조를 모아봤는데요. 평평한 길을 지나서 M자 모양으로 생긴 산이 만들어졌네요. 단음모 아에 성조를 붙여서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성은요, 평지를 질주하는 느낌으로 아, 아. 이성은요, 산을 오르는 느낌으로 아, 아. 삼성은요,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으로 아, 아. 사성은 산 꼭대기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아, 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중국어에서 성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성조가 다르면은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자 4개가 보이죠? 병음을 보세요. 네, 성모와 운모는 똑같습니다. 성모는요, 뭐라고 읽어요. 운모는 아라고 읽는데 일성면요, 마라고 읽습니다. 엄마라는 뜻이에요. 이성은요, 마, 삼배라는 뜻입니다. 삼성은 마, 말이고요. 말. 그리고 사성은요, 마, 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말을 혼내다 라는 뜻으로 중국어로 말해보겠습니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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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중국어 순서 그대로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엄마, 혼내다, 말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어와 중국어 순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어는요, 목적어가 수어 뒤에 있어요. 네, 한국어는 어때요? 목적어가 수어 앞에 있어요. 예문을 하나 들자면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중국어로 我爱他라고 합니다. 我, 나,爱, 사랑한다, 타, 그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다음은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영어는요, 시제와 격에 따라서 go, goes, went 이렇게 형태가 변해요. 중국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부사, 조사 등을 붙여서 시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를 사랑해. 어떻게 얘기하나요? I love him. 그쵸? 그럼 그는 나를 사랑한다. He loves me.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는요. 주어가 되었을 때, 목적어가 되었을 때 인칭이 형태가 변했어요. 네,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동사도 형태가 변했네요. 중국어는 我爱他라고 하죠. 나는 그를 사랑해. 그는 나를 사랑해. 他爱我라고 얘기하면 돼요. 주어이든 목적어이든 다 나는 我이고요. 그는 타예요.
동사도 어때요? 똑같이 I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띄어쓰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월요일 날에 우리말 겨루기를 즐겨보는데 한국 사람들도 띄어쓰기가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중국어 특징 3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